사실의 반대. 있을 수 없는 일. 여기다 써버렸네. 에이, 참. 이거는 사실 가정법 현재라 쓰고 조건이라고 읽어야 되는 얘기인데. 선생님 말을 맘 편하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은호한테 지금 은호야, 네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뭘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가정일까요? 조건일까요? 조건? 자, 그러면 은호가 지금 내가 은호한테 물어보는 이 조건으로, 이 상황으로 또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몇 %죠? 없지 않나요? 없죠. 0%죠. 왜냐면 안 샀잖아. 못 사잖아. 우선 복권을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볼 때가 가정법인 거야. 근데 미성년자는 복권을 사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걸 굳이 사다가 너한테 선물이야 이러면서 한 장 주면서 은호야, 만약에 이게 당첨이 되면 너랑 나랑 반띵 이렇게 하면 배신자. 자, 이렇게 하면은 조건인 거야. 아무리 로또 당첨 확률이 뭐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어쨌든 몇백만 분의 1%가 있긴 있잖아? 그럼 조건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은호야, 만약 네가 남자라면 그때가 가정법인 거야. 근데 약간 실현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요즘에 하도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조건적이 될 수도 있구나. 성전환하면 또 남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네가 나중에 커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면 그러면 조건절을 해야 돼. 가정인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복권 당첨 확률이 얼마나 적니? 그만큼 적어도 그냥 혹시 있을지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로 생각하면서 말하면 조건적으로 말해야 되고, 네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가정법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너의 국적이. 그러니까 정해진 사실이 있고 그걸 뒤집을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만 할 때는 가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고요. 이건 지나갑니다. 저건 조건이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 자, 요거는 이름은 신경 쓰지 말고 가정법의 이 내용을 좀 열심히 받아들여 주시면 좋아요. 명주유제라고 적어주세요. 명령, 주장, 요구, 제안의 동사 뒤에 대절 속에 대절이니까 주어가 또 나올 것이고 뒤에 should가 있었었는데 없어도 돼서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나온다.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명주요제 문법이라고 부르죠. 자,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약간 서동요처럼 채트. 명주요제 대절 속에 should 생략 동사원형. 명주요제 대절 속에 should 생략 동사원형. 리듬이 잘 맞죠? 명주요제 동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령, 주장, 요구, 제안이 꼭 가정법에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명주요제가. 근데 과거 시제를 쓰지도 않고 이게 가정도 아닌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꼭 문법책마다
명령, 주장, 요구, 제한은 가정법의 끝부분에 이렇게 딱 정리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제한 동사는 정말 제한하다, 제한하다. insist, 주장하다, urge, 촉구하다. urge를 따라 한번 적어보자. 저 단어 친해지셔야 돼요. 이제 고등학생 될 거니까. 촉구하다 해서 요구예요. 요구. 개선하라! 개선하라! 하는 동작이 urge 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명령은 정말 오더가 있고 command도 있어요. 근데 여기만 해놓자. 그 다음 recommend는 추천, 요구 많죠. demand, ask 요청, inquire 요청, request 요청. 다 요청이고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 생략 가능.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가능해지냐면 이 문장 한번 보세요. He asked that I tell him the truth. 여기까지는 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should가 안 보일 경우. 이걸 한번 보자고. She demanded that he clean the room 하면서 he의 s도 안 붙고 과거 시제도 없는 원형인 겁니다. 그게 올바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should가 여기는 문법책이라 보여주지만 실제 문제상에서는 얘가 안 보일 테니까. 까딱 잘못하면 he의 s가 안 붙네. 얘는 틀린 문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해석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라고 라고 해석해야 돼요. should 하라고 요구했다. 우리가 낚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의사가 he고요. He insisted. 의사가 고집피웠다. 주장했다. that 살려서 보여주고 He should be in bed. 아프니까 누워 있으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 거야. 환자한테. 근데 should를 생략해봐. 문장이 어떻게 돼? He insisted that he be in be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인 거지. 이걸 I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I am이 아니라 I be in bed. 이렇게 돼야 올바른 문장이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살기로 내신 등급을 가르면서 애들을 나누고 싶을 때 저런 거 하나씩 사용합니다. 필살기. 다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기본 공식처럼 외워야 돼. 3, 4는 9처럼. 3, 4, 12. 현재 반대, 가정법 과거. 알겠지? 현재의 사실인 줄은 어떻게 알죠? 자, 가정법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자동차가 있었더라면 휴가를 갈 수 있었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자동차가 없구나.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맞구나. 이렇게. 이 주변 상황 판단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해석력하고. 왜냐면 이걸 주면서 가정법 문장으로 전환하시오가 중학교까지 이렇게 한 번씩 귀엽게 내주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없어. 그냥 이 문장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헤드가 맞는지 헤드가 맞는지를 물어봐요. 가정법 과거가 올바른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바른지. 자, 그러나 살아나올 방법은 있어. 좋은 점은 뭐냐? 가정법은 항상 가정의 종속절과 주절, 결과를 말하는 주절로 절이 두 개인 게 우리한테는 유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형광펜이나 다른 눈에 띄는 색깔 펜으로 요거를 해주세요. if, 과거, 실제, 우프, 슈마, 동사원. 나랑 이거 해본 적 많지? 그런데
선생님들의 약점은 뭐야? 문제 출제자의 약점은 밑줄을 2번 못 친다는 거. 여기에 밑줄이면 요건 보여주겠지. 아, 여기에 밑줄 치면은 요거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럼 우린 그걸 활용해야겠지. 밑줄이 어떻게 쳐지냐? 여기에 밑줄 치고 이게 맞았는지 알아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크슈마 동사원형 그럼 과거 시제가 맞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were if 생략 주어 동사 위치 바꿈은 도치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이루어져요. 가정법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조건절의 if는 도치 안 돼. 왜냐면 if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정법만 if가 생략이 가능하고 그럴 때는 도치를 시켜야 돼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자리 바꿈을 하는 거죠. Was she honest? 이런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문법은 수학하고 똑같아. 공식을 한번 이해한 다음에는 연습 문제 예문을 많이 보면서 그 문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내 몸에. 안 그러면 배웠어도 갑자기 선택지에서 이런 문장 만나면 이상해서 너 이놈 마피아지 이렇게 하고 도망간다고. 그지? 애먼놈 잡고 도망가서 지점수 깎이는 거죠. 이게 맞는 거.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자꾸 눈여겨서 예문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어떤 게 이해가 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만약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더라. 그런 거죠. 세종대왕님이 한글 창제를 안 하셨더라. 그럼 우리는 훨씬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어 한자를 어떻게든 살짝 우리식으로 뭔가 변형이 됐긴 했겠지만 한중일이 다 한자를 썼을 거고 타자 칠 때도 엄청 힘들었을 거고 지금의 너희들이 그 드림 난무 이거 못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그 드립력은 정말 세계 최고인데 바이파 아주 격차가 큰 세계 최고인데요. 그건 한글 덕분이에요. 글자가 장난치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그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지구가 없다면 이런 거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고 그때 빅뱅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고 왜 필요한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기말고사 중학교 마지막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고 바꾼 버전을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 만약에 가정법이 시험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더 좋죠. 과거 시제, 헤드 PP, 과거 시제, 후쿠시마 해부 PP 이렇게 공식으로 대입해서 봐주면 돼요. 여기도 이제 아까 사용했던 색깔펜 아니면 형광펜을 사용해서 if, had, pp, 후쿠시마, have, pp 그리고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 여기 조동사 하나와 주어가 자리 바꿈을 해요. Had we had a car 이런 게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had 오 이상한데 if 생략 그럼 가정법이네. 그 후쿠시마 have pp까지 이렇게 체크해주는 집요함 필요하죠. should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일을 가정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이긴 한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다 쳐도 이렇게 말하는. 그럴 때는 should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조동사도 막 어그러져요. 현재형 조동사 써도 되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게 막 이렇게 딱 정해져서 메인스트림 주류로 사용되는 어법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If it should be true, I would be glad. 이거 가정법 과거형을 따른 거지. if 없어지면 should it be true, I would be glad. 근데 여기에 if it will be true, if it is true나 I will be glad 하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진짜일 수도 있어. 와 그게 진짜면 정말 좋겠는걸? 이럴 때야. 근데 이건 아유 그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그래 만약 그럼 내가 정말 기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투를 알아듣는 거야. 아, 안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근데 만약에 여기를 현재 시제 미래형 딱 쓰잖아? 그럼 아, 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거를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투부정사예요. 이건 별거 아니고 이건 솔직히 가정법의 무슨 특별한 용법 아니고요. 비투 용법이에요. 투부정사 때 배운 비투 용법이고요. 운명이나 예상, 예정 이런 것들 말할 때 그것을 아주 무게 있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비동사가 과거 시제가 됐을 뿐이야. 그래서 이건 가정법 과거 형식을 따른 거예요. if 과거 시제 우쿠슈마 동사 원형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로 정리한 이 사람의 의견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참 좋은 내용들이죠. 해가 서쪽에서 뜰 운명이라면 뜨게 되어 있다면 또는 태평양이 다 말라버린다면 뭐 이런 거 아주 웅장한 거 얘기할 때 비투용법 쓰면 잘 어울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가정법 발표를 하나 주세요. 자, 추가 설명은 밖으로 나가서 할 거니까 우선 화면 집중.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지? 무슨 말이야? 현재의 반대죠? 그 다음 요거는 과거의 반대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If I try 이거는 그 말로는 좀 어색하다. If I were smarter If I were 이렇게 하자. If I were taller I would be 농구 선수 이렇게 할게요. 너무 길어요. basketball player. 네. 가정법 과거야. 그럼 사실이 뭐야? I am short. So I cannot be a 농구 선수. 맞지?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자고. 내가 고등학교 때 키가 150밖에 안 됐어. 남자인데. 근데 그래갖고 농구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 대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15cm가 커버린 거야. 와. 아, 그걸로는 안 되나? 25cm. 170cm였는데 15cm가 커버린 거야. 군대 가서. 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그때 If I had been 과거 시점 그때 키가 좀 더 컸더라면 I could 이제 우쿠슈마가 좀 바뀌었죠. 말 뉘앙스가 have become could have become 농구 선수로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근데 혼합 가정법은 뭐냐?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지금이 바뀌었을 텐데를 말할 때가 혼합가정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be at Harvard now. 이렇게. 지금 나는 하버드 학생일 텐데 이렇게 말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더 했더라면 지금 하버드에 있을 텐데니까 고등학교 시절을 거꾸로 말하니까 여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다른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꿔놓으면 현재가 바뀌잖아. 네, 그로 인해 바뀐 현재를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말할 때가 혼합가정법이에요. 이 거꾸로의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뭘 한다고 과거가 바뀔 일은 없잖아. 근데 과거가 바뀌면 현재가 바뀌는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네,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 플러스 가정법 과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조합이. 이해됐지? 자, 그럼 가서 if, 자 이제 또 아까 쓰던 색깔펜이나 형광펜 if had pp 우쿠슈마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법이 진도를 다 나가긴 너무 그런데 얘가 좀 헤비한 문법이라서 그쵸. 아무래도 수능과 같이 있을 때 같이 나가는 게. 뭐 그건 그렇고요. 선생님이 다른 추가 학습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왜냐면 책에서 지금 연습이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 아니 지금 풀어오는 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가정법 학습지를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정법을 좀 많이 가정법에 본인 자신을 푹 담궈 갖고 오세요.